내칠 때도 이 사각형이 나올 수 있도록 잘라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 찍어내는 것보다 이렇게 이게 사각형이 나오도록 해야지 이거 나중에 자르기가 좋아요. 또 다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쪼개진 걸 다시 갑주면 이 사각형이 나올 수 있도록 쪼개줍니다. 여기도 만약에 쪼개졌다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을 쪼개는 것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쪼개야지 또 잘게 쪼개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쪼개지 말라는 얘기죠. 이렇게 쪼개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쪼개는 것보다는 이처럼 수평으로 이렇게 이 사각형이 나올 수 있게 최대한 사각형 계속 만들면서 쪼갠다 이렇게 생각으로 각도를 조정이 좋아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바토닝을 계속 해가면서 얇게 쪼개 놓으면 이런 것들을 종류별로 다시 세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옹이 같은 것 때문에 안 깨진 거는 바닥에 깔아준 거잖아요. 이렇게 부러진 부분은 차라리 바닥에 깔아서 플랫폼 역할을 해주게끔 만들어주고, 그다음 여기서 필요하면 더 짧게 쪼개야 되지만 차라리 이런 것들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패드 스틱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패드 스틱 이제 만든 경우는 잘 되었지만 너무 큰 긴 굵은 그런 어떤 나무로 패드 스틱을 요걸 만들어 보라 그러면 초보자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안정감 있는 무릎에 이렇게 딱 무릎을 딱 지탱한 상태에서 딱 꿇고 날을 고정한다고 생각하세요. 날을 딱 무릎에 붙여놓고, 초보자들은 붙여놓고 얘 칼의 각도를 느끼면서 이 날카로운 베벨의 각도를 느껴야 돼요. 각 고유의 칼마다 그 날의 각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의 날 각도가 어느 쪽에서 그냥 미끄러지지 않고 베어낼 수 있는지를 조금씩 단계적으로 체크해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조금 더 줘야죠. 이런 식으로. 각을 좀 더, 여기서 조금 띄우게 되면 흔들려서 각을 잘 유지 못하는데 이렇게 딱 무릎에 붙이고 있으면 각을 유지하기 좋습니다. 지금 모라의 가브 같은 경우는 딱 요각이에요. 요각에 맞게끔 붙이고 팔을 당겨주는 거예요. 나무를 잡고 있는 쪽을 당겨주시고, 이렇게. 각이 느껴졌으면 당겨줘. 그래서 좀 더 길고 굵은 나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바통에서 쪼개진 나무 중에 작은 나무 또는 작은 가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초보자들이 훨씬 쉽게 패드스틱을 만들 수 있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숙달되면 이제 큰 나무 가지를 여러분들이 길게 패드스틱을 만드는 기술을 연습하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날을 잘 여러분들이 다뤘던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날 각도 유지하는 거랑 이 팔의 각도, 힘을 계속 고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칼 고정하고 얘를 당겨가면서 패드스틱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정도 여러 개 만들어 오면 됐네. 여러 개. 짧은 거. 그냥 켜놓으면 불이 잘 안 붙죠. 여기 너무 쪼개면 또 작업 시간가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맞추고, 오케이. 각이 맞은 것 같다 하면 그때부터 팔이 당겨진 거죠. 그냥 각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너무 예쁘게 뭐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뭐 종이장처럼 이렇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게 쭉 밀려서 말려 들어갈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초보자는 이 정도만 여러분이 만들어도 괜찮아. 이 정도만. 이 정도만 만들어도 괜찮아. 여기도 놓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소부전 이 정도 이게 좋겠네. 한 뼘 정도. 여기서 손잡이 잡는 부분 말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꽂고 한번 이렇게 뒤집어 줘도 됩니다. 앞쪽에 가리지 않도록 쭉 가서 한번 밀어주고, 컬이 많이 앞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들면 그렇게 한 번씩 꺾어줍니다. 칼로. 그래서 한번 이렇게 꺾어주고. 방향을 바꿔가면서 각이 만들어진 부분이 잘 만들어져. 한쪽 파고 가다 보면 이쪽이 평평해지면 이쪽에 각이 생기겠죠. 그쪽으로 또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이쪽이 이제 평평해졌으면 이쪽에도 각이 살겠죠. 그러면 그쪽 부분 또 그래서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나무의 여러 면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깎아주면 좀 더 쉽습니다. 깎을 때마다 좌우측 쪽은 깎인 각이 만들어지겠죠. 깎아서 이쪽으로. 이 정도만 돼야 돼. 이 정도만. 아니요? 보였나? 이렇게 보이는 거냐? 엄청 우리가 예술품을 만들려는 게 아니죠. 실용적으로 불 피울 수 있는 패드 스틱을 만든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한 대여섯 개. 특히 비가 온 날에는 이렇게 쪼개게 되면 안쪽 심재 부분이 말라 있단 말이죠. 안쪽 부분을 지금처럼 패드 스틱으로 여러 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무릎에 대고 칼각을 유지하는 게 익숙해지고 이 팔을 당기는 게 익숙해지면 그때는 굳이 안 돼도 됩니다. 그냥 반대로 이렇게. 얘는 살짝만 당기고 얘는 칼각을 유지할 수 힘이 생기고 숙달이 되면 얘를 밀어서 얘는 고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빨리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내 칼의 각도 유지하는 걸 잘 몰라서 잘 안 될 겁니다. 깊게 물려가지고 끊어져 버린다거나 아니면 두꺼운 패드가 나온다거나 멈춰 버린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내 칼 각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와 이 나무가 유지됐을 때 아주 미끄러지면서 얇게 배가는지를 느끼고 난 후에 쭉 칼에 대고 이 정도 각도구나. 이게 이제 많이 하다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그 칼 잡았을 때 이걸 고정하고 이 칼의 움직임만으로도 패드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면 내 칼의 각도가 어느 정도에서 가장 쉽게 패드를 만들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 6개 정도만 만들어도 됩니다. 이 정도 6개 정도. 길이와 관계없이 이제 숙달되면 패드스틱 만드는 걸로 한 6개 정도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이 정도면 별도 이런 부식기들이 없더라도 충분히 얘들로만 불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아까 쪼갰던 나무들입니다. 패드스틱을 이렇게 만든 것들 길이마다 차이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유리하죠. 그래서 무릎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무릎 처음 초보자들은 무릎이라든가 아니면 허벅지에 딱 일단은 고정을 해놓고 칼의 각도를 일단 느끼면서 베어가는 각도를 느끼면서 패드스틱을 만들면 됩니다. 이 칼 각도에 따라서 나무랑 수직일 경우에는 똑바로 말려가고요. 이걸 약간 각을 칼 끝을 세우잖아요. 비스듬하게 베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얇게 길게 꽈배기처럼 이렇게 돼요. 꽈배기처럼. 방향들이 이 패드가 되는 방향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칼 각도에 따라서. 이거 나중에 조금씩 숙달이 되면 각을 한번 바꾸고 가운데로도 해보고 이렇게 비스듬하게도 해보고 그 다음 눕혀서라도 칼각 눕혀서라도 해보고 그러면 이거 안쪽으로 몸 쪽으로 말려 들어가요. 칼을 칼끝을 밑으로 내렸을 때. 그래서 방향이 좌우로 막 이렇게 한쪽으로 모이지 않도록 여기 칼끝으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초보자는 처음에는 그렇게 칼끝 가지고 이제 기교를 부린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무릎이라든가 무릎에 이렇게 붙이든가 아니면 허벅지 양쪽 무릎 굽혔을 때 허벅지에 딱 붙여가지고 칼끝을 딱 유지한 상태에서 살짝만 써요. 살짝만.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걸 다 쓰는 거예요. 특정 부분만 쓴 게 아니라 나름 베는 각도가 됐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대상물을 잘라냅니다. 아니면 이렇게 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라인만 특정 부분 쓴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를 잘 쓸 수 있도록 조절하면 좀 더 쉽습니다. 그리고 특정 부분을 베어내면 반대편에 각이 생기죠. 그럼 그 각이 돌려서 그쪽으로 베면 또 더 잘 베어지기 때문에 한쪽만 이렇게 계속 베는 게 아니라 돌려가면서 이쪽이 좀 뭔가 뻑뻑한 느낌입니다. 그럼 옆으로 돌려. 그럼 더 만만하게 잘 패드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준비할수록 좋아요. 많이 준비할수록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도 쉽고 빠르게 빨리빨리 할 수 있습니다. 예쁘게 하는 게 아니죠. 이건 예술품 우리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좋죠. 특히 충분히 주변에 그 부식기술 충분히 확보 못하면 아까처럼 나무 자체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패드스틱으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죠? 자, 얘들한테 불을 튀겨 가지고 얘들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시죠? 그리고 밑에가 많이 울퉁불퉁하고 좀 젖어 있다 그러면 아까 굵게 부러진 옹이 부분에 불규칙하고 잘 안 탈 것 같은 굵은 가지라면 좀 젖은 것들 밑에다가 일단 깔아놓은 거죠. 플랫폼 개념으로 깔아두고, 이 방풍벽에 대한 굵은 가지가 바람에 부는 쪽에 두게 되면 이 자체가 바람 영향을 덜 받게 하면서 불을 지켜줍니다. 불 시작할 때. 그리고 굵은 가지 처음부터 안 타지만 이 통나무 같은 것들은 얘네들 태우면서 얘가 이제 불씨가 돼요. 불씨도 지켜주고 다시 그 불씨가 다음에 불을 살릴 때 또 다른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처음부터 태우는 게 아니라 방풍벽으로 삼으면서 얘를 장기적으로 오래 타도록 태우는 그런 방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굵은 통나무 같은 게 있으면 갖다 놓고 여기를 바람막이 삼아서 시작하는 거예요. 밑에 플랫폼 깔아주고 그다음 얘를 붙입니다. 얘를 불 붙여서 얘를 불 붙여서 나머지 쪼개했던 새끼손가락 기준으로 쪼개주면 좋아요. 너무 또 잘게 쪼개다 보면 작업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새끼손가락 정도 기준으로 이렇게 굵은 통나무를 바톤으로 계속 쪼개주면 이렇게 불식기 나오죠. 이거를 이게 불이 붙으면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이걸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나무 하나 가지고 우리가 불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 나이프 스킬 이용해서 이렇게 불을 피워낼 수 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봅시다. 자, 해볼게요. 자, 보세요. 굵은 가지가 잘 안 탈 것 같은 거 옹이 부분들 밑에 깔아주고 이걸 방풍벽을 삼아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종합 패드스틱은 대여섯 개, 많은 말수 좋습니다. 다다익선입니다. 패드스틱은 얘를 갖다 놓고 나머지 다시 올려줄 거 스탠바이 시켜주고 새끼손가락 굵기에 쪼갰던 나무들 스탠바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불 붙입니다. 자, 보세요. 파이스디든 성냥이든 불 붙이는 도구 응급처치 킷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보자들은 요거 가루를 많이 만드는 게 좋습니다. 칼등 또는 톱등이죠. 톱날의 등. 그 각이 잘 서 있단 말이죠. 그걸로 충분히 끓이세요. 가루를 충분히 만드세요. 그래야지 연습하는 불이 붙습니다. 바로 확률이 높아져요. 불만 이렇게 튕긴 것보다 퍼집니다. 집중시켜야 돼요. 그래야 바로 확률이 높아지니까. 가루를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긁어 놓으세요. 또 힘 조절하는 걸 충분히 연습해야 되겠죠. 충분히 긁어 놓고. 그렇죠? 자, 이거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려면 이걸 막 건드립니다. 덮어버려. 불이 올라오는 걸 산소를 차단시키는 문제. 확 이렇게 해버리면 힘 많이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경우에는 얘를 딱 지지대에 삼습니다. 삼고 얘를 당겨주는 거예요. 당겨주는 거. 이해되시죠? 당겨주는 거. 한번에 불이 붙죠. 이렇게 되면 위에다가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됩니다. 공기 좀 주고 이런 식으로. 이미 여기가 피라미드처럼 여기 공기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 틈이 있잖아요. 이 틈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쌓아줘도 됩니다. 너무 많이 덮어버리면 안 되고 산소 차단해야 되고. 얘가 이렇게 이 TP처럼 이 한쪽에 각을 잡아주고. 그래야지 위아래에서 열을 공유하면서 불을 빨리 키워낼 수 있어요. 이때부터는 굳이 세밀한 패드가 안 나와도 됩니다. 이렇게 사실 나무에 흠만 좀 있어도
괜찮아. 이렇게 좀 거칠게 만들어도 돼. 그러니까 이게 실제 생존 상황이라고 하면 방풍벽이 만들 곳이 없다. 굵은 가지, 굵은 통나무 죽은 거 하나 갖고 와서 거길 기반으로 해서 그 틈 사이를 우리가 불을 시작하는 플랫폼으로 삼고 나무를 쪼개 가지고 나이프 이런 나무를 가지고 패스틱을 만들고 불의 시작점을 시작한 후에 불이 붙으면 그 위에다가 만들었던 쪼개놨던 장가지들을 올리고, 이 정도 이제 좀 불씨가 생기고 난 후부터는 뭡니까? 주변에 이제 젖은 가지를 올려도 됩니다. 이 주변에다가 놔두면 이제 열에서 건조되고, 그럼 다시 교환해서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태우고, 그렇게 하면 불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이게 불이 밑에서만 위로 올라간다. 위로 간다는 개념보다 타고 있는 거 위에다가 다시 불을 또 만들어서 주면 위아래를 공유하면서 더 빨리 불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이제 되면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거치대로 그냥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불이 본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이 나무에 불을 붙인 거, 이 나무가 타도록 안에 불씨가 크게 생기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비가 많이 온다면 얘만 들고 딴 데 가가지고 다시 불을 살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냐면 이게 덮개를 만듭니다. 자연 거치대 세워서 바로 비에 직접 맞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비 온 날에 불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굵은 나무면 어떻게 썼냐면, 저는 굵은 나무 하나밖에 못 겠다 그러면 여기 받침대, 삼각대 받침대 만들어가지고 얘를 띄웁니다. 불이 시작점 위를 이렇게 굵은 가지가 덮개예요. 통나무가 이렇게 세워서 덮게 합니다. 그 불이 위로 가면서 얘를 또 태우겠죠. 그리고 직접 떨어지는 불은 얘가 또 막아줍니다. 막으면 옆으로 퍼트린다고 하잖아요. 퍼트리다 보니까 표면적이 이제 넓어지고 그 상태에서 열이 올라오니까 금방 더 빨리 건조가 됩니다. 직접적으로 불의 영향을, 비의 영향을 좀 덜 받죠. 이게 아웃도어 핸드북에 제가 소개했던 굵은 통나무 태우는 법으로 제가 한번 소개시켰던 그 방법입니다. 굵은 통나무를 받침대에서 띄워버려. 그리고 그 밑에다 불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비가 오고 습기가 많은 날 그런 식으로 해서 통나무를 덮개 삼아가지고 밑에는 계속적으로 숯이 만들어지고 불이 붙게 하고, 그리고 그 밑에서는 이런 불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방법이고요. 너무 어렵게 제가 설명한 것보다는 이렇게 쉽게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효과가 높기 때문에 여기 안전한 야영 캠핑장에서 직접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제 주변에 이 정도 되면 굵은 가지를 놔도 됩니다. 이렇게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덮게 되죠. 하지만 얘가 지금 받침대가 되기 때문에 굵은 가지, 아니면 이거 젖었습니다. 젖은 가지를 얘들은 눕힙니다. 얘들은 눕혀요. 밖으로 나온 걸 다시 안으로서 화력을 집중시켜주고 숯을 더 많이 만들어줍니다. 플랫폼을 깔아놨기 때문에 플랫폼 밑에 깔은 굵은 가지도 지금 불씨가 생기고 불이 붙습니다. 저연 가지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거치되죠. 공기 다 통하고. 그냥 이렇게 불 위에다가 이게 없으면 덮어버리면 산소가 들어간 걸 눌러버려서 차단시킨 게 되지만, 얘가 지금 이 받침대가, 이 통나무가 원래는 더 큰 거겠죠. 큰 나무들 같은 경우는 여기 딱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보이시죠? 젖은 나무까지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건조되면 바꿔주고, 그래서 태우고 올려주고, 이 플랫폼이, 이 통나무가 좋은 플랫폼이 돼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가 불이 붙냐면, 지금 보다시피 얘가 지금 불이 붙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시면 얘가 불이 붙었죠. 이 통나무가 불이 붙었다고. 꺼진 것 같지만 전혀 꺼진 게 아니에요. 지금 얘는 불씨가
지금 아예 살아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얘들 다 불씨에 불씨 안에 다 불씨. 그래서 만약에 불도 강하게 키우고 싶다. 지금도 이 정도 충분한 열이 나옵니다.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런 대롱이나 아니면 숨으로 바로 이 숯을 만들려고 지금 그 과정을 했던 거예요. 숯이 만들어야지 쉽게 불이 안 꺼집니다. 여기 뭐 비가 좀 떨어지더라도 이 숯의 열기에서 증발되어 버리거나 또 바로 꺼지지 않고 숯으로 남아있는 거 다시 산소 불어넣어주면 또 타고 또 그 플라스틱 만들어 집어넣어주면 또 그게 불이 살아서 비를 이겨냅니다. 습기를 이겨낸다고. 자, 얘는 아까 지금 완전히 젖어있는 가지였단 말입니다. 지금 거의 건조가 됐죠. 다시 돌려서 말려주고. 얘는 다 탔죠? 다 말랐습니다. 얘는 말랐어요. 마른 거는 이렇게 올려서 얘 기둥 삼아서 그냥 산소가 다 공급되는 거틈 사이로 불이 원활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틈을 만들어 상태 올려.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물을 끓인 거예요. 자, 이런 손잡이에 있는 컵 이런 거리가 있으면 좀 더 편한데 삼각대 만들어서 위에 올려주고 불의 높이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컵 같은 것들은 이렇게 숯이 살았을 때 숯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 옆에다가 둬야 됩니다. 얘를 기반으로 해서 나뭇가지 기반으로 해서 얘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계속 불을 피우는 겁니다. 이 안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게 숯이 무너지면서 기울어져 버립니다. 바닥 안전한 곳에 옆에다가 아니면 가운데 부분에 해서 좌우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두고 이제는 여기 이 주변으로 불을 키워내는 거예요. 약간 오염된 물이라든가 계곡물 같은 거, 약간 뭔데 흙탕물 같은 것들은 그냥 드시지 말고 이런 컵 같은 데다가 이런 식으로 불 유지하면서 데워서 아니 끓여서 데우는 게 아니죠. 끓여서 먹는 거예요. 자, 이제 끓인 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옆으로 옮기냐면 이런 손잡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뜨거워서 장갑 끼도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화상 입을 위험이 있어요. 이 경우는 이런 긴 가지 2개를 이용합니다. 긴 가지 2개 잘라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쪽 또 반대는 이렇게 교차시켜요. 진화시킵니다. 그리고 거의 하단 부위에 걸리게끔 중간이 아니고 하단 부위에 딱 걸리게끔. 그리고 이 축에 지금 손잡이 물려 있죠? 이 상태로 꾹 눌러줍니다. 잡아줘요. 이렇게 우리 집게 잡듯이. 집게 잡듯이. 꽉 잡아주면 이렇게 안전하게 옮길 수가 있어요. 보시죠. 이렇게 옮깁니다. 요거는 이렇게 포트 거리가 없는 컵을 이렇게 데우거나 가열을 하고 난 후에 안전하게 옮길 때 이렇게 나뭇가지 2개를 이용해서 옮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불을 좀 더 공격적으로 끓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얘를 하고 얘를 딱 하고 위치를 놔도 여기는 안전하게 더 적극적으로 끓이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물어서 갖다 놓고 그죠? 자리 잡혔다 풀고 또 주변에다가 나뭇가지 이제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더 팔팔팔 끓겠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불 안에 빠르게 더 빨리 더 팔팔 끓여야 된다. 짧은 시간에. 그래 물의 양이 많을 경우는 외곽보다 전체가 다 가열되게끔 이렇게 불 가운데 옮겨야지 효율이 좋아지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포트 거리가 없는 일반적인 컵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2개짜리, 1개짜리는 관계없습니다. 긴 가지를 이용해서 들었다가 옮겼다가 안전하게 이동시키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물 완전 팔팔 끓었죠. 이 정도에서 최소한 1분 이상, 넉넉하게 5분 정도 끓여야지 이 안에 균과 바이러스가 그래서 죽습니다. 이게 오염된 물이라 가정했을 때 이렇게 해서 불을 피워서 빗물 같은 거 받아서 흙탕물 같은 거 모인 거 받아서 아니면 옷을 적셔가지고 주변에 젖은 걸 짜가지고 이렇게 담았을 때 이런 컵 이용해서 끓였어요. 불을 아까 보다시피 여기다가 안에 숯이 다 만들어지면 숯에 안정되게 다지면서 옮겨 놓을 때 이런 짝대기를 이용한 거고, 다시 이제 먹어야 되겠다, 끓여 안전하게 빼내겠다, 똑같습니다. 안쪽 찔러 놓고 안에 한 대 찔러 놓고 바닥에 딱 걸렸어요. 들고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옮긴다. 그리고 측면이 아니고 아래쪽으로 해야 됩니다. 꽉 물리게끔, 아래쪽에서 꽉 물리게끔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얘들은 이제 나란하게 얘를 태웁니다. 나란하게 둡니다. 이제 나란하게. 열이 상당합니다. 여기서 나온 열이 상당해요. 바람은 여기서 막아주고. 또 젖은 나무 있으면 위에다가 또 올려주는 거예요. 젖은 나무 건조시키고 태워주고. 그 다음 이런 또 굵은 나무가 있다면 이제 또 하나 구해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더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굵은 통나무를 또 발견했다 그러면 주변 찾아가지고 젖은 것도 관계없습니다. 충분히 열은 확보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주구강 같지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쉬우죠. 여기 다 지금 불씨입니다. 이 큰 나무에. 안쪽 보세요. 안쪽이 다 불씨라고, 불씨.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큰 가지가 있으면 이 사이에 이제 불을 유지하는 거예요. 애초 2개 있으면 2개 사이에 이렇게 불을 유지해야 좋습니다. 길게 타기 때문에 오래 타고 불 유지가 잘 되는 편이죠. 여기서 계속 집어넣으면서 열을 서로 공유하면서 빨리 건조시키고 빨리 태웁니다. 위에다가 이제 불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나무를 넣어주면 되죠. 2개가 있을 때. 그리고 요런 데 나뭇가지 올려가지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 요런 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도 가열이 가능하죠. 얘가 쉽게 타같지만 쉽게 타지 않습니다. 얘가 다 끓이고 거의 타. 이 정도 두께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불이 이렇게 치고 얘도 불부터 올리면서 얘를 또 가열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끓습니다. 그 전에 다시 또 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무 2개일 때 그다음 위에 받침대를 놓고 이렇게 컵을 놔서 물을 끓인 방법 제가 간단하게 지금 보여드렸어요.
저 받침대가 불에 타는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얘가 다 타서 무너지기 전에 끓는단 말이죠. 똑같이 아까 보는 대로 뭐 굵기는 이 안에 들어갈 정도면 됩니다. 손잡이 들어갈 정도면 돼요. 하나 왼쪽에서 있죠. 하나 오른쪽에서 아래쪽으로, 그리고 꽉 안쪽으로 모아줍니다. 그럼 관제 손잡이가 우리가 그냥 피봇이 돼요. 티봇이 딱 돼가지고 딱 물립니다. 근데 여러분 썩은 가지 하면 뚝 부러집니다. 이렇게 딱 잡아주면 불이 붙어도 충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침대를 두고 하면 좋죠. 이 안에 집어넣어버리면 빼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끓일 때 작은 컵 정도는 엄지손가락 굵기 정도의 나무, 엄지 정도의 굵기의 나무면 받침대를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너무 굵으면 그 사이에 두기가 어려워요. 엄지 정도가 이런 작은 컵, 물론 이제 큰 뭐 포트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굵은 걸 쓰는 게 좋겠죠. 바닥이 좁은 거는 엄지손가락 정도, 엄지 굵기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빼낼 때 마찬가지, 뭐 검지죽 굵기 정도, 아니면 새끼손가락 정도 굵기 나무 튼튼한 거 가지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피봇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빼내면 안전하게 옮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을 때 이걸 컵에 뭐 다른 어떤 용기에 서로 나누거나 부을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피봇 잡은 상태에서 고체에서 꽉 물은 상태에서 이제 부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부어주는 거. 이렇게는 손 안 다치면서 안전하게 물어준 상태에서 부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을 또 올려서 다시 옮겨주고 놔주고 다 끓으면 다시 빼서 안전한 곳에, 그렇죠? 이건 그대로 여기 또 연료로 사용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다 태워주는 거죠. 이 안에 불씨가 또 서로 열을 공유하기 때문에 여기 엄청 뜨겁습니다. 그러면 젖은 나무까지 여기 집어넣어도 건조되면서 탑니다. 그래서 계속 불을 유지하는 거죠. 그 다음 더 굵은 나무, 통나무를 또 어디나 구했다. 그러면 이 위에다가 또 올려주는 거죠. 얘 틈 사이 열로 모아주고 이 위에다가 그냥 받침대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게 올려면 또 공기가 통하면서 밑에 또 불이 살면서 위에 굵은 통나무를 또 태웁니다.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그거는 뭐 또 조리용 이런 개념보다는 밤을 버틸 때 불씨를 유지하는 용, 비가 많이 올 때 또 막아주는 용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야생이 나면 오지 상황에서 조난이나 생존 상황 또는 불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비상 상황에서 통나무와 장가지를 이용하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 살리는, 또 장가지 같은 것도 나무 주워서 아니면 부식해 주워서 그냥 올려만 놓고 산소만 주입시켜도 이 수세에서 바로 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불 유지하고 불 키워야 될 때, 유지해야 될 때 거기에 맞게끔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불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큰 통나무와 장가지를 이용합니다.